안녕하세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 대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마친 후에 세계 시민의 의미와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이 겪는 문제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표를 읽고 해당하는 곳에 비표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구촌이란 단어를 실감한다.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친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면 그를 다른 친구와 똑같이 대할 것이다. 나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빈부의 격차 문제는 지구 공동의 문제이므로 빈북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동이 지구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다. 전쟁, 가난, 환경 등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한 적이 있다. 최근 한 달 내에 일어난 지구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물, 식량 등의 부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60점 이상이면 의료시민입니다. 또 조금 많이 틀렸으면 60점 이상이면 모험시민입니다. 또 40 이상이면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 세계 시민의 의미와 필요성. 세계 시민이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죠. 지구 전체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후원 등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통 문화 등 다른 문화권과 함께 계승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친절하고 배려하고 관용, 존중, 공정 등의 지구촌 예절을 우리가 준수하여 이런 보편적 예절을 우리가 갖는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지금 세계는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러지 못합니다. 1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나 14명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 또 고문, 죽음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네,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이죠? 네,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20명입니다. 또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힘든 점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죠. 또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인데 영양실조 이상의 굶주림은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네, 세계 시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 문제가 되고 또 원전과 폐기물 등 지구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 격차가 생기고 기아와 빈곤, 또 식량 자원 등의 세계 경제와 사회 정의 문제 등이 또 있죠. 또 분쟁과 테러, 전쟁 등 국제 평화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 다양성과 또 문화 간의 이해 등이 세계화와 다문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구 공동체의 아픔을 느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진들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국가의 빈곤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시민과 세계 시민과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국의 문제 해결이 우선일 수도 있겠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어려움 해결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생각해 봅시다. 국가 시민성 입장에서는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심이 아니고 세계 시민성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상실이 아니라 상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시민 참여운동을 벌이는 어느 청년의 연설문 중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여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녀는 매주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녀의 이 같은 도시나 같은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몇 년 전 자신의 그 SNS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동전을 기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덕분에 120명의 소녀가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어요. 시간을 쪼개서 지역 단체를 위해 봉사를 하며 여전히 SNS를 통해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뭘 얼마나 변화시켰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세계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위 연설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주장은 어떤 건가요? 네, 꼭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세계가 겪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읽어봅시다. 국가 시민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참여. 네, 승우는 매달 용돈을 아껴서 빈곤 국가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에 기부한다. 이에 관하여 승훈의 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 국가의 도움을 받았어. 심지어 젊은 청춘을 바쳐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한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 그런 면에서 난 승우가 친구이지만 참 존경스러워. 소희? 물론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보살핀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네, 승우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소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외국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당장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먼저 우선이다. 이런 생각도 있겠고요. 또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이 우리의 세계인에 대한 세계 시민으로서 의무이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캄보디아 해외 봉사단 모집, 또 코이카 해외 봉사단 모집, 이렇게 해외 봉사단을 모집하고 또 해외 봉사를 하러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왜 어떤 까닭으로 지원하는 것일까요? 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국내든 해외든 구별 없이 떠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봉사활동에서 얻게 되는 보람과 기쁨을 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시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또 국가 간 격차, 기아와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원조하기 등이 있지요. 세계 평화를 위한 분쟁과 전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시민의 자세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 또 실천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우리 편지의 힘을 느껴볼까요? 자, 1974년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국내 엠네스티 회원들의 편지를 받고 풀려난 도미니카 공화국의 홀리오 씨가 전한 편지의 힘, 그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지하 독방에 옷을 빼앗긴 채 갇혀 있었습니다. 200통의 편지가 오자 교도관들이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400통의 편지가 오자 교도소장이 나를 보러 왔습니다. 1200통의 편지가 오자 교도소장이 윗사람에게 보고했습니다. 3000통의 편지가 오자 대통령이 나를 풀어줬습니다. 편지를 보내준 여러분은 저희 영웅입니다. 앞으로는 고문 반대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을 테니까요. 이 내용에서 편지 쓰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홀리오 씨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서 홀리오 씨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또 그를 풀어주고자 편지 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세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세계 시민의 참여. 자, 세계 문제 해결. 국가 간의 제도적,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작은 실천도 필요합니다. 또 광범위한 추상적 인식만이 아닌 실질적 실천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 시민으로서 나와 내 주변에 관한 관심과 노력, 또 작은 실천적 활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또 세계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지구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네,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 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또 국제 엠네스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입니다. 또 UN 인권위원회,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기관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네,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네, 이 기관들이 조직되어 하는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국제 빈곤, 분쟁, 기아 문제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코르디부아르 어린이, 또 양탄자를 짜는 네팔 어린이, 또 벽돌을 만드는 인디아 어린이, 또 거리에서 바나나를 파는 나이지리아 어린이. 여러분이 그 사진 속 아이들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 나이에 고된 일을 해서 힘들고 또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친구와 놀지도 못하고 거의 꿈을 잃어서 슬플 것 같아요. 네, 오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또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관심을 두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